안녕하세요 신입생 여러분, 교토예술대학 한국인 유학생회입니다. 일단 저희 학교의 학생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처음으로 일본에서 새학기를 맞이하는 여러분들을 위해 일본에 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희가 가이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노트 준비하시고 시작해볼까요? 먼저 합격 발표 후에 바로 해야 될 것은 비자 신청인데요. 합격 후에 필요한 서류들을 모두 준비하여 2월에 비자 신청을 하게 되면 빠르면 2월 말 3월 초에 유학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가 발급되기 이전의 기간 동안 일본 오기 전에 꼭 필요한 물건들을 하나하나 싸기 시작해야겠죠? 자, 그럼 일본 오기 전 한국에서 준비해오면 좋은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챙겨야 할 것들을 생각해보면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카드와 공인인증서입니다. 하나카드는 타은행에 비해 수수료가 적어 일본 유학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카드이고, 공인인증서 또한 인터넷 결제나 남학생분들은 병무청에 로그인을 하는 등 많은 곳에 사용되니 꼭 준비해 오세요. 도장과 증명사진의 경우 비싸기 때문에 한국에서 가져오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증명사진은 아르바이트나 각종 이력서 등 다양한 곳에 사용되는데 일본의 경우 너무 비쌉니다. 그리고 포샵은 바라지도 마세요. 거의 태초의 얼굴을 대면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 꼭 증명사진은 예쁘게 찍어서 여러 장 들고 오시거나 파일로 가져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한 대학에서 보내주신 합격증과 비자 발급 시 여권에 붙여주시는 재료 자격 인정 증명서는 입국하실 때 필요한 서류이니 꼭 가져오셔야 됩니다. 그 외에도 대지코, 상비약 등을 가지고 오시면 좋습니다. 생활의 모든 것을 준비하여 입국하시기에는 짐들이 많아지니 소모품과 가전제품은 생활을 하면서 하나하나 꾸려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에 들어오시기 위해선 입국 심사를 거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린 더 이상 관광이 아니기에 이러한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모든 수속이 끝나면 재료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료카드란 일종의 외국인 등록증으로 크게 신분증의 기능을 하고 있어 휴대폰 개통이나 통장 개설을 할 경우에 꼭 필요한 신분증 중 하나입니다. 분실하여 재발급을 해야 할 경우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항상 소중하게, 아시겠죠? 아, 그리고 공항에서 입국 소속을 할 때 꼭 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것은 자격의 활동 허가증을 받아오는 것입니다. 자격의 활동 허가증이란 주 28시간 이내에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허가증이므로 공항 입국관리국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재료카드 뒷면에 도장을 받아와야 합니다. 공항을 나와서 학교 근방으로 올 수 있는 방법은 공항택시, 하루카 공항전철, 리무진 버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공항택시는 야사카, MK 두 회사가 있습니다. 공항택시의 경우 최소 3일 전에 각 회사 홈페이지에서 예약이 가능하며 각 회사 플랫폼은 게이트 H 근처 스타벅스 근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루카 공항전철은 도착 게이트로 나와 2층 전철 탑승구에서 승차하실 수 있습니다. 교토역 버스 정류장에서 5번 버스를 탑승 후 카미야테초 교토 조케이게이다에마에 정류장에서 내리시면 바로 앞에 학교가 보이실 겁니다. 리무진 버스는 티켓 유인 창고와 탑승구 쪽 기계에서 발매하실 수 있습니다. 티켓 유인 창고는 남쪽, 북쪽 도착 게이트 근방에 하나씩 있으며 한국에서 예약을 하고 오신 분들은 바우처를 가지고 유인 창고에, 예약을 안 하신 분들은 탑승구 뒤편의 티켓 발매기에서 티켓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교토 시내로 들어오는 8번 승강장 리무진 버스를 탑승 후 교토역에 내려 버스를 탑승하시고 학교 근방으로 오실 수 있습니다. 이동하느라 바빴던 첫째 날과 달리 둘째 날부터 본격적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는데요. 일단 집을 구해야겠죠? 집을 구할 때 필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난 일본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어떡하지? 걱정하시는 분들 주목!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본 부동산 어플을 보다 보면 시키킹, 레이킹이라고 적혀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시키킹은 우리나라의 보증금, 레이킹은 집주인에게 드리는 사례금입니다. 보통 시키킹은 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지만 레이킹은 사례금이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 없는 돈이므로 잘 확인하시고 계약하세요. 일본에서 집을 계약할 때 꼭 함께 계약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보증회사와 화재보험입니다. 두 계약 모두 부동산에서 함께 진행해 주시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보증회사는 1년에 한 번, 화재보험은 2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해야 되니 갱신기간이 다가오면 우편물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방을 한번 볼까요? 한국의 경우 평수로 집의 크기가 표기되어 있지만 일본의 경우 몇 조라고 표기하는데요. 조는 다다미 하나의 사이즈를 말하며 2조가 1평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진과 같은 이러한 구조를 1K, 1DK, 1LDK라고 표기하는데요. 1K는 주방과 방이 하나씩 분리가 되어 있는 구조를 말하고 1DK는 1K보다 조금 더 크고 테이블 하나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주방과 방 하나가 있는 구조를 말합니다. 그리고 1LDK는 방보다 넓은 주방이 포함된 거실과 방 하나가 있는 구조를 말합니다. 각자 본인의 취향과 조건에 맞춰 집을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 한국과 같이 풀옵션이 많이 없습니다. 일본 집에 딱 처음 들어가면 전구도 없기 때문에 하나부터 10까지 다 사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리사이클샵을 많이 이용하고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요. 학교 근방에 이러한 리사이클샵이 있으니 큰 가전제품은 리사이클샵에서 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집을 계약했다면 이제 전입신고를 해야겠죠? 전입신고 외에도 구청에서 해야 할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방에 구청으로는 사쿄 구약소가 있습니다. 그럼 구약소로 가볼까요? 집을 구하고 나면 이제 먼저 하시게 될 게 전입신고인데요. 구약소의 재료카드를 가지고 구청 내에 마련된 서류를 작성하시면 집 주소 등록이 완료되고 이제 공항에서 받았던 재료카드에 현 주소가 적히게 됩니다. 그리고 꼭 가입을 하셔야 되는 게 이제 국민건강보험이라는 건데요. 여권, 재료카드, 인감, 그리고 이제 3개월 이상 체류할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재학증명서를 가지고 가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제 신청하고 나면 바로 보험증을 즉시 발급 받으실 수 있고 바로 사용이 가능한데요. 만약에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병원에 가게 되면은 비싼 병원비를 감당하셔야 되니까 꼭 보험은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20세부터 60세 미만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 국민연금이 있는데요. 학생의 경우에는 납부하기 부담스러운 금액이기 때문에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학생 납부 특례 제도를 통해서 금액을 면제받는 게 가능하시니까 꼭 이것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본에 와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절차는 모두 끝났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생활을 하려면 계좌도 필요하고 핸드폰도 필요하겠죠? 그럼 통장 개설과 핸드폰 개통을 하러 가볼까요? 일본에 막 처음 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기 어렵습니다. 보통은 체류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어야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우체국은행, 유초는 다른 타은행에 비해 조건이 까다롭지 않아 많은 유학생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교 근방에도 많은 우체국들이 있습니다. 그중 사쿄 우체국이 가장 크고 많은 유학생들이 이용하고 있어 유학생에 대한 대처가 가장 빠르기 때문에 사쿄 우체국에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준비물은 무엇이 있을까요? 현 주소가 적혀있는 재료카드와 인감입니다. 우체국에 구비되어 있는 신청서를 작성 후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모든 절차가 끝나면 계좌를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통장은 계좌가 개설되는 즉시 현장에서 발급받을 수 있지만 현금카드의 경우 일주일 후 우편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통장까지 발급하였으면 핸드폰을 개통해 봐야겠죠? 일본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통신사는 S사, A사, D사가 있습니다.
각 통신사마다 필요한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조건이 비슷하기 때문에 재료기간의 조건, 그리고 미성년자의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중심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저가 통신사들이 있는데요. 저가 통신사의 경우 대표 통신사 3사에 속해 있는 작은 회사로 각 대표 회사의 해선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렴하지만 좋은 품질의 통신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으로 첫 도약하시는 신입생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전달해 드렸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저희 한국인 유학생회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학교에서 뵐게요. 지금까지 교토예술대학 한국인 유학생회였습니다.